한겨울의 초단기 결전으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으로 3분의 2인 310석을 넘겼다. 이는 창당 이래 최다 의석을 기록한 압승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우파 색채가 강한 다카이치 정권에 맞서 중도를 내걸고 도전한 중도개혁연합은 의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다. 노다 요시히코, 사이토 데스오 두 공동대표는 사임할 뜻을 밝혔다. 중의원에서 여야의 세력 구도가 크게 뒤집히면서 총리는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정책의 실현을 향해 돌진할 것으로 보인다. 백지 위임은 아니다. 그러나 애초에 선거에서의 승리가 유권자의 백지 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총리가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론이 양분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정성스러운 합의 형성에 힘쓰는 것은 한 나라 지도자의 책무다. 수의 힘에 기대어 밀어붙인다면 사회적 분열을 부추길 뿐이다. 이번 선거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의 연내 성립을 뒤로 미룬 채 통상국회 개회 초반의 기습 해산으로 시작됐다. 일본의 연안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졌고 입시 시즌과도 겹쳤다. 갑작스러운 선거로 인해 재외 국민 투표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선거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투표 기회의 평등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할 수 있을까? 총리가 유권자에게 충분한 판단 자료를 제시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중요한 정책 전환에 찬반을 묻겠다면서도 그 내용은 끝내 모호한 채였다.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는 당 공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2026년도 내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거 유세에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방위비 증액이나 스파이 방지법도 마찬가지다. 각 당 대표가 참여하는 NHK 토론 프로그램에는 지병인 류머티즘 악화를 이유로 불참했고 그 이후 대체 토론의 기회도 마련하지 않았다. 높은 내각 지지율을 배경으로 정책 논쟁보다는 당대표의 인기 투표로 선거를 치러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 했던 총리의 계산대로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하지 않은 정책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일임받았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수기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힘의 기울기를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치러진 선거였다. 재정과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국제 질서의 재정립 등 중장기적 시각에 입각한 국가 진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됐다. 그러나 팀 미래를 제외한 모든 정당이 설득력 있는 재원, 대책 없이 소비세 감세를 내세우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유권자에 대한 단기적 호소 경쟁에 그쳤다. 여당은 여전히 참의원에서는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의 민의를 반영한 중의원의 압도적 다수를 방패로 삼아 일부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정책 실현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자민당의 공약과 일본 유신회와의 연립 정권 합의서에는 안보 산문서의 연내 개정, 무기 수출 규제 철폐, 스파이 방지법 제정, 국기 훼손죄 신설, 옛 일본군 계급 명칭의 부활, 군수 공장의 일부 국영화 등 전후 80년간 이어져 온 이 나라의 틀을 근본부터 바꾸는 듯한 개혁이 줄지어 담겨 있다.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1을 확보함에 따라 헌법 개정 추진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론을 양분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 뿐이며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총리는 선거 기간 중 중의원 예산위원장이나 헌법심사회장 등 주요 요직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에 자민당은 단독으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를 얻었고 3분의 2 의석까지 확보했다.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 재의결로 성립시킬 수 있다. 심의도 표결도 정권 뜻대로 끌고 간다면 이는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바 전 정권이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됐던 수기를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도는 결속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민당은 이번에 비자금 문제는 끝났다는 듯 관련 의원들을 공인하고 중복 출마까지 허용했다.
총리의 인기에 편승해 당선됐다고 해서 매듭을 지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통일교과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단 내부 문서로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 성실한 설명이 필요하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중의원 의원들이 합류한 중도 세력은 입헌 출신 간부와 중진들이 소선거구에서 줄줄이 낙선하는 등 출범 초기부터 벼랑 끝에 내몰렸다. 단기 결전 속에서 당명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탓만은 아닐 것이다. 이시바 전 정권 시절까지 여야로 갈라져 날카롭게 대립하던 두 당이 갑자기 하나가 된 점, 입헌민주당이 안보나 에너지 정책에서 기존 주장을 수정한 점 등으로 인해 종래의 지지층을 결집시키지 못했고, 다카이치 정권을 대체할 선택지로서 무당파층의 기대를 끌어모으는 데도 실패했다. 여당의 세력이 커질수록 이를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당의 체제를 재정비하고 결속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중도의 기치 아래 모인 진가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지금부터다.